다락에 관련된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 시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이렇게 별도로 전화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이러지 않고 건축법에서 나와 있는 가중평균 높이를 적용을 해서 허가를 넣을 경우에 공무원은 아니 우리 지자체는 이런 규정이 아닙니다. 다시 설계해 오세요. 이렇게 발례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착공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은 또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심의 결과와 무관하게 수정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왜 심의를 받는지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왜 심의가 끝났는데 또 수정 요구를 하고 있는지 상당히 현장에서는 혼선이 많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의 힘입니다. 구독해서 꼭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용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다락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건축 실무를 해보시는 분들은 다락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접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설계하거나 또 인허가를 넣었을 때 건축법에 적용된 문제를 가지고 허가권자가 다르게 적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락에서 살면은 불법인가요? 전국 지자체 다락 규정이 다 다르다. 제발 좀 이 다락 문제를 바꿔봅시다. 이 내용으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4월 14일 건축사 신문에 다락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다락 건축에 관련된 임의규제 제한 그리고 바닥 면적의 정의가 없어서 혼선과 분쟁의 요소가 많다. 이 내용을 건축사 신문에서 내보냈습니다. 건축공간연구원에서 건축 임의규제 발굴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이 다락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2025년 4월 10일에 건축 임의규제 발굴을 위한 권역별 건축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다락을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가 이 내용으로 발제를 했는데요. 이경구 건축사님이 건축법상의 정의 없는 공간, 지자체별 임의규정의 현실에 관련된 다락 문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 간담회에 나온 다락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다락의 법적 규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락 같은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에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법과 주택법, 고시, 규칙 등 법령상의 이 공백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다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시행령 119조 1항 3호 라목에 바닥면적 산정에 관련된 기준이 나오는데요. 여기 건축법 시행령 외에는 별도의 정의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시행령 외에는 구체적으로 다락에 관련된 정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시행령 119조 1항 3호 라목을 보시면요. 바닥면적 산입에 제외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 승강기탑이라든가 다락이라든가 계단탑, 장식탑 이러한 공간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락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다락, 층고가 1.5m, 경사진 형태의 지붕에는 1.8m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여기에 다락에 관련된 층고의 부분이 나와 있고 여기에 해당된다면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고요. 다락에 관련된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외에는 별도의 정의가 없기 때문에 법령상에 공백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다락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 다락에 평지붕이 있습니다. 평지붕 다락이 있고 경사지붕 다락이 있는데 여기 도표에 보신 것처럼 바닥 구조체 윗면과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에 1.5m 이하인 경우에만 우리가 다락으로 보겠다.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층고가 1.5m 이하인 다락은 바닥 면적의 산입에서 제외한다. 이게 바로 건축법에 나와 있는 다락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자료가 되겠습니다. 경사지붕 같은 경우도 그 다락의 지붕이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는데요. 다락의 지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다락의 경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락의 형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되어 있고요. 가중평균에 관련된 높이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8m 이하인 경우에는 다락으로 보겠다. 즉 뭐냐, 다락의 최고 높이와 다락의 최저 높이 그리고 또 이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들을 가중평균을 계산을 해서 이 가중평균의 높이가 1.8m 이하의 다락인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락에 관련된 경사지붕의 어떤 내용이 안 나와 있고요. 가중평균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지붕은 1.5m, 경사지붕 같은 경우에는 1.8m 이 규정에 맞는다면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 내용을 보고 건축허 사무소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또 인허가를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건축법에 나와 있는 이 다락에 관련된 규정을 보고 바닥 면적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가 법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된다면 현장에서 애로점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건축법에서 아주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외의 내용들이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지자체별로 그 적용이 다 다르다. 이러기 때문에 현장에서 업무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보게 되면 건축법상의 다락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앞서 살펴본 대로 높이에 관련된 규정과 면적에 관련된 규정 외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다락에서 사람이 살아도 되느냐 아니면은 뭐 방으로 사용해도 되느냐 TV 프로그램에서 집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다락을 다 꾸미고 뭐 다락이 너무 좋다 공간이 너무 예쁘다 이런 말이 많은데요. 정말 TV처럼 다락을 이렇게 꾸며도 되는지 또 방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이 부분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락 바닥에 난방 보일러 설치가 불법이냐 이 내용도 말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다락에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도 사실 불법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옆 동네에서는 되고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현장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보면은요. 각 지자체별로 다락을 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어떤 지자체는 된다. 또 보일러 설치가 가능하다.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아니 옆에 동네에서는 다 되는데 왜 우리 동네는 안 됩니까? 이렇게 민원을 넣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급을 하게 되면은 다락에 관련된 구체적인 정의 그러니까 뭐 경사지붕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설비라든가 이런 내용에 있어서의 기준이 없다는 부분이 현재까지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락이 건축법에 구체적인 정의가 없다면 관습법으로 적용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게 명문화된 법이 있고요. 관습법이 나와 있습니다. 관습법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명문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허용을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관습법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문제가 바로 이 관습법에서 나오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백과사전을 찾아봤는데 다락은 크고 장기간 보관되는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이다. 이렇게 백과사전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관습법을 보게 된다면은 이 다락이라는 부분이요. 사실 오래전부터 사용했었던 한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 부엌 위에 이렇게 다락을 조그만하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입구 부분의 상부에 공간을 만들어서 다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락에 관련된 규정을 보면은 한옥에 이 다락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한옥을 보게 되면 부엌이 방보다 살짝 내려와 있습니다. 이 내려와 있는데 지붕은 하나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부엌 외에 공간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엌 상부를 이렇게 다락으로 만들어서 물건을 보관하는 부분이 우리 전통적인 한옥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대가 변했고요. 주거 생활 방식과 건축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통적인 한옥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전처럼 불을 떼서 이렇게 난방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 지금 짓는 한옥들은 다 보일러를 설치를 해서 주거 생활 방식이 옛날과는 너무나 다르게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대 변화에 맞춰서 다락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이 내용은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허가청에서 이 다락이라는 부분이 예전의 이 방식대로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다락에서는 사람이 살면 안 된다. 그리고 다락은 난방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창고처럼 사용을 해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생활 방식과 충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대화가 되면서 주거 생활 방식이 달라졌고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로 집을 지으면서 예전처럼 한옥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다락의 방식이 아니고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거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다락이 적용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고 이 건축법적으로 다락의 문제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래서 이렇게 관습법과 현재 생활하는 부분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먼저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게 되면은 그럼 건축 허가 때 다락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이 현장에서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건축 설계를 하는 건축사와 또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 다락에 관련된 규정을 별도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현실적으로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구청이나 시청 건축가에 물어보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해당 구청이나 시청 건축가에 다락에 관련된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 시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이렇게 별도로 전화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이러지 않고 건축법에서 나와 있는 가중평균 높이를 적용을 해서 허가를 넣을 경우에 공무원은 아니 우리 지자체는 이런 규정이 아닙니다. 다시 설계해 오세요. 이렇게 발례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꼭 설계하기 전에는 해당 구청이나 시청 건축가에 물어보고 설계를 해야 되는 게 현실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죠. 아니 법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또 규제를 합니까? 왜 지자체별로 규제를 만들어서 옆에 동네에서는 가능한데 왜 우리 동네는 안 됩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은 참고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규정들이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대로 관습법으로 예전부터 다락을 참고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참고로 사용을 해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지자체와 공무원이 많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주택 외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는데요. 복층 오피스텔도 많던데 우리 지자체는 이것도 불법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25개구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구는 오피스텔에 복층을 허용하고 어떤 구는 복층을 안 해주고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오피스텔의 분양이 잘 되기 위해서 복층을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복층이 가능한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규제 때문에 지자체 경제 부분도 많이 달라져서요. 오피스텔도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거라든가 준주택이 아닌 상가에서도 다락 설치가 가능합니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지리외신을 소개했습니다마는 꼬마 빌딩이라든가 근생에서도 다락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락 설치가 가능하다고 법제처에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주거가 아닌 공간에서도 다락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지리외신이 나와 있어도요. 해당 지자체에서는 우리 지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자체는 상가는 다락 설치가 불가합니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설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해당 구청이나 시청 건축가에 물어보고 다락 설치에 관련된 규정과 그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 설계를 하는 건축사분이나 또 신축을 하는 건축주분들은 이런 문제를 많이 당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락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경험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다락을 어떻게 설계하고 규제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경기도 31개 지역건축사에다가 설문 내용을 보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내부 규정에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었고요. 경기도 내 지역건축사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률이 94%가 들어왔는데 31개 지역 중 29개 지역이 응답을 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 다락 계획에 관련된 설문조사가 나와 있는데요. 많은 설문조사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과가 나왔고 간담회 시간에 설문조사의 결과 부분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문조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허가를 할 때에 다락에 대해서 건축법 외에 별도의 내부 규정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지자체별로 별도 규정이 있다. 이 내용이 6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지자체 중에 6개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별도 규정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법에 없는 내용을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규정을 만들어서 해당 지자체장이 별도로 규정을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려 62%가 별도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 내용이 답변으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답변은 주택의 중간층에 다락을 허용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허용하는 부분이 66%고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다가 34%죠. 주택 부분 같은 경우는 1층도 있고 2층이 있는데 1층에도 다락을 만들 수도 있고 2층에도 다락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중간층, 그러니까 다락이 최상부에만 다락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허용을 하는 부분이 34%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별도의 지리외신을 보더라도 중간층에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수납 공간이라든가 이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별도 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다락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34%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다락을 설치를 할 때의 높이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다락의 최고 높이에 별도 제한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별도 제한이 있다. 이 내용이 28%가 나왔습니다. 별도 제한이 없다. 이게 72%인데요. 저도 다가구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을 설계를 할 때에 다락에 관련된 설계를 많이 해봤습니다. 이럴 경우에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25개 구 같은 경우도 이 높이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구 같은 경우는 이 다락의 최고 높이가 2.1m를 넘어가면 안 된다. 어떤 지자체는 2.3m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건축법에서는 이 높이에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높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높이를 4m까지 이렇게 높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고로 낮은 부분이 0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가중 평균이 1.8m가 나오면 되니까 건축물의 설계에 따라서 높이가 높아질 수도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별도 제한이 있는 경우가 28%고 72%는 별도 제한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락 경사각도에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다락 경사각도에 관련된 규제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규제가 있는 게 31%입니다. 31%. 규제가 없다가 69%입니다. 다락의 경사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도시에서 점포주택이라든가 상가주택을 설계를 할 때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 경사각도를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규제가 있는 내용이 31%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다락의 창문의 크기인데요. 다락에 계획되는 창의 크기와 모양에 관련된 규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규제가 있는 부분이 48%입니다. 48%. 그리고 규제가 없는 경우가 52%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창의 크기와 모양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다락 같은 경우에 최상층에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다락에서 외부 테라스로 나가는 것을 불허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불허한다. 이 내용이 48%입니다. 48%. 불허하지 않는다가 52%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은 옥상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옥상 최상부에 다락이 설치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다락에서 베란다로 설치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주로 옥상으로 나가는 이 연결부가 설치될 수 있는데 옥상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게 바로 48%입니다. 48%. 그런데 불가피하게 옥상에 실외기를 설치하는 경우라든가 유지 관리를 위해서 나갈 수도 있는 그 문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52%가 오케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지자체에서 다락에서 외부 테라스로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락이 있을 경우에 직통 계단이 옥상에 연결되지 않도록 규제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무려 38%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62%는 규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락을 설치할 경우에도 옥상으로 이렇게 계단이 나갈 수가 있겠죠. 나갈 수 있는데 이것까지 막는다는 경우는 너무 좀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락 내부에 구획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사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락 내부의 구획벽, 그러니까 내력벽이나 비내력벽에 관계없이 벽을 설치하는 것을 규제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34%가 다락에 벽 설치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지를 하고 있다. 이게 뭐 내력벽일 수도 있고 비내력벽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은 구조적으로 벽을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내력벽으로 볼 수 있는데 내력벽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벽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규제라는 내용이 무려 34%가 벽을 설치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다락을 설치를 못하는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조금 과다한 규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락 내부의 구획벽 중에 비내력벽만 규제한다. 이 내용을 별도로 질문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10%가 비내력벽을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 외의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 규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택 건축물, 그러니까 상가와 오피스텔에 다락을 설치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질문했는데요. 허용하는 부분이 59%고요. 상가와 오피스텔 다락을 규제하고 있는 내용이 41%입니다. 41%. 그러니까 많은 지자체에서 상가와 오피스텔에는 다락을 설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다락을 설치를 할 경우에 중간층이나 최상층 모두 다락을 허용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52%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불가능하다 이 내용이 48%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많은 지자체에서 중간층에 다락 설치를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도 52%가 중간층 설치를 허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상가와 오피스텔에 다락을 허용하는 지자체가 59%니까 대략 한 60% 정도가 다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설문조사 내용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내용들만 제가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요약을 보시면은 무려 62%가 각 지역에 내부 규정이 있다, 이렇게 지금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요. 층고 같은 부분도 2.1m에서 3m까지 다양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 경사각 같은 경우도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각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임의적으로 적용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바닥 면적 범위를 지자체 임의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령상의 기준과 무관한 규제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건축법 외에 지자체별로 별도로 규정을 만들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락 구조와 높이, 창문, 베란다 출입 등 규제에도 없는 임의 해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현장에서 법에 없는 내용을 적용을 해라, 이렇게 마찰이 많고요. 이러한 문제의식과 설문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법이 좀 새롭게 개정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담회 시간에 나온 건축사분들의 의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내부에 구청장 지침사항으로 명시된 내부 지침이 있더군요. 어떤 규제가 있는지 건축사가 모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설계를 할 경우에는 꼭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냥 언급도 안 해주고 그냥 접수하세요, 이러한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수를 했더니 나중에 뒤통수 맞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심의가 끝난 뒤에도 수정 요구가 빈번해서 착공이 지연되는 등 실무상 혼선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되겠는데, 우리가 굴토심이라든가 해체심이라든가 다양한 심의들이 있습니다. 이 심의에서 여러 의원들이 심의를 보고 보완도 내고 다시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마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착공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또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심의 결과와 무관하게 수정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왜 심의를 받는지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 왜 심의가 끝났는데 또 수정 요구를 하고 있는지 상당히 현장에서는 혼선이 많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다락에 대한 규제가 없지만 반대로 규제가 지나치게 없어서 담당자 개인의 판단에 따라 규정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현장에서도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담당 공무원마다 의견이 달라서 허가 때 넣은 담당 공무원이 준공 시점에는 또 바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또 별도의 규정을 적용해라,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내용도 조금 문제가 많다, 이런 답변을 했고요. 건축 심의를 진행할 때 담당자의 재량 범위뿐만 아니라 적절한 권한도 함께 부여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심의위원들한테 결정을 맡기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결론을 좀 보게 되면은요, 이경구 건축사가 발제를 했는데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락은 위법 공간이 아닌 규제의 사각지대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요. 지금 뭐 TV를 보게 되면은 다락을 많이 꾸며놔가지고 거주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구체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위법 공간이 아니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자체별로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허용이 가능하냐, 그리고 내부 방침 형태의 규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우리가 좀 질문을 하고 협회라든가 건축 단체들에서 이 내용을 고민을 해서 최종적으로 조금 법을 만들어서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질문을 했는데, 건축사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의견을 조금 수렴을 해서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국가 차원의 최소 기준을 설정을 해서 이 부분을 조금 일관성 있게 법으로 조금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고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3년마다 그 오피스텔 건축 기준이 바뀌는데요. 얘 같은 경우도 다락에 관련된 설계 기준을 만들어서 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좀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락의 공간적 정의가 필요하고 층고와 경사각 출입 방식 등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조금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치와 용도, 구조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지자체의 해석 범위를 좀 제한을 해서 전국이 좀 동일한 다락 설치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건축단체에서 이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국토부와 같이 좀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 건축정책과 사무관은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다락을 규정하는 순간 그것이 곧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선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내용을 말을 하고 있고요. 건축 규정 또한 사회적, 시대적 요구에 맞춰서 변화해야 하는 만큼 임의 규정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답변 나왔습니다. 여기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건축 규정도 사회적인 변화와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앞으로 건축사협회에서 다른 지자체의 현황들을 좀 살펴보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결론을 내려서 국토부와 같이 다락에 관련된 설치 기준을 만들고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을 좀 많이 제한하면 좋겠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락에 관련된 부분을 좀 장시간 언급을 했는데요. 다락 문제 좀 바꿉시다. 이 내용을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다락에 관련된 구체적인 설계 기준을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